정열입과 오리버 크로멜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아마도 정열입은 오리버 크로멜보다 60년 앞서 살다가 공화주의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이 정열입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는 말씀이군요.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다면 이 정열입이 이 영모의 계획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가 품은 사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때문에 정열입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상으로도 기득권층이고 또 관직은 물러났지만 고향에서 나름대로 편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정열입은 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열입의 집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금산사. 대표적 미륵도량인 이곳엔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서려 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미륵. 당시 백성들은 이 미륵신앙에서 구원을 찾았고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세금은 과중했고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백성을 위한다던 건국 초기의 명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세금을 피하려고 노비를 자청하거나 유랑 생활을 하는 양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붕괴 직전에 이른 조선의 현실. 그의 심각성은 고치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는 당시 서인들의 상소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방납업자들로부터 농민들이 사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만 국가에서 받아줬는데, 이 경우 이 방납업자들이 파는 가격이 높은 것은 정상가보다 30배에 달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농민들이 공납의 폐단과 이 방납업자들이 중간 농간에 의해서 겪는 그런 고통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진족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해와서 마치 그 기록에 보면 나라가 많은 듯한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에 대한 임진왜란은 우리가 선조 22년 1590년 났습니다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얘기할 때부터 아마 예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라면 일본이 조선을 범할 거다 하는 것은 거의 예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적으로 대단히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지리산자라. 가산을 모두 아우에게 물려주고 이곳에 들어온 남명 조식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정열입 사건에 연루됐던 최영경, 정인홍 등 150여 명의 제자를 키워냈다. 그는 일부 보수적 살인파들이 훈척과 결탁하면서 가문과 파벌의 이익을 챙기는 등 변질돼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말로는 맹자, 공자를 논하면서 실제로는 유교적 통치이념의 근간인 민본 사상을 도외시하는 정치인들에게 남명은 백성들의 현실과 체제의 모순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대의 기대성과 이황이 함께 벌이던 이기 논쟁을 이론을 위한 그러한 이론 같은 것, 학문을 위한 학문은 전혀 무용하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쇠소응대, 그러니까 물 뿌려 썰고 응하고 대답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천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세도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매도하면서 강하게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남명은 나아가 물이 있어야 배가 떠다닐 수 있듯이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임금은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민중 중심적인 개혁 사상과 실천 태도는 그 제자들에게 이어진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문에 개방적이었던 남명은 일찍이 위침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당시 무력한 관군을 대신해 의병을 일으킨 제자들이 50여 명에 이른다. 학문의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승리학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중심에 두면서도 소위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장 사상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여립 역시 맨 처음에는 서인, 율곡을 추종하는 그 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러한 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실천적인 어떤 성향 또는 박학풍 내지 주자학을 고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탈피,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명 사상과 일정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지리적 여건상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개방적이었던 개성 일대의 화담학파 역시 당시 개혁을 주장하던 지식인들이었다. 여기에는 토정 이지함을 비롯해 정여립 영모에 연루돼 죽은 이발과 정계청 등이 속해 있었다. 화담학파의 경우에는 신분적 개방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이 공사천이나 이런 서울들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하면서 어떤 신분에 대한 개방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지함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어서 이 명문가의 후손이면서도 아주 이 거지들에게조차 이런 그 혜택을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들, 아주 어떻게 보면 민중지향적인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어떤 이 상당히 조선 중기의 사상계의 하나의 그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의 개혁 세력들은 유교의 근본 정신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 핵심 사상이 사서 중 하나인 예기 언급된 대동이었다. 정여립이 사용한 대동계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하는 공물이라는 정여립의 말도 발견된다. 역대 제왕들이 마치 나라를 자기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독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여립의 그 대동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이상 형태가 아니라,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그 유교의 상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현실을 갖다 보다 좀 더 나은 세계로, 대동의 세계로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현명한 자를 뽑아서 말하자면 지도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천하가 하나의 그 개념이다. 공것이다. 공공의 것이다. 천하위공.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약자나 병자, 과부, 이런 사람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내지는 사회보장, 이런 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대단히 그 평등지향적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공화주의적인 요소, 조금 비약을 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약간 있고. 16세기 후반 조선에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